인생의 남은 시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3가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들어 외로움과 불안을 자주 느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감정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다. 제가 한 번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삶에서 무언가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외로운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외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나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지긋한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뭐 그리세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최근에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서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 웰빙이 증진됩니다. 학습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일만 하던 분이 은퇴 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대에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했어요. 나이는 배움에 있어 장애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나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 제가 얼마 전 산속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평온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책 월든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경험한 자유와 평화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소로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숲에 갔다.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에만 마주하기 위해라고 말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이나 하이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세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눴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해 보세요. 이는 단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더욱 행복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남은 시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3가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들어 외로움과 불안을 자주 느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감정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다. 제가 한 번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삶에서 무언가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외로운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외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나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명상과 같은 마음챙 김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지긋한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뭐 그리세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최근에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서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 웰빙이 증진됩니다. 학습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일만 하던 분이 은퇴 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대에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했어요. 나이는 배움에 있어 장애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나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 제가 얼마 전 산속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평온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책 월든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경험한 자유와 평화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소로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숲에 갔다.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에만 마주하기 위해라고 말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이나 하이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세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눴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해 보세요. 이는 단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더욱 행복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남은 시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3가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들어 외로움과 불안을 자주 느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감정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다. 제가 한 번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삶에서 무언가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외로운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외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나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지긋한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뭐 그리세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최근에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서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 웰빙이 증진됩니다. 학습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평생 일만 하던 분이 은퇴 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대에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했어요. 나이는 배움에 있어 장애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나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 제가 얼마 전 산속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평온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책 월든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경험한 자유와 평화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소로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숲에 갔다.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에만 마주하기 위해라고 말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이나 하이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시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세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눴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해 보세요. 이는 단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더욱 행복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